쪽 269쪽 수행과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대손해 공제 대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대손해 공제가 어떤 것이고 또 대손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손 사유 또 대손해 공제 시기도 알아야 될 것이고 대손 확정일의 의미도 알아야 되죠. 또 대손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들이 또 무엇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대손해 공제 실무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손해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대손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해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대손 채권이라는 건 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의미죠. 이거를 대손 처리하는 분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실전자의 부도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네, 2기니까 10월부터 12월 정리하는 그 신고가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죠.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 채권, 즉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로 수행하라. 아마 12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이 부실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대손 처리 회계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손세의 공제 신청서를 일단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처리 분계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 이 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면 돼요.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하면 되고요. 대손세 공제 신청서는 그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입니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세금계산서가 언제적 거냐면은 2024년 12월 30일 거래였어요. 네. 컴퓨터 600만 원에 부가세 60만 원에서 660만 원을 부실전자에다 외상으로 이렇게 24년 12월 30일 날 판매를 했는데 지금 단기가 2025년도로 우리가 지금 2025년도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2025년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신청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입력을 정리를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 난에 금액이 입력돼요. 자, 여기다 먼저 입력을 하는데 자, 기간 대손 처리되는 기간이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여기서 10월부터 12월까지 2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기간을 2기 확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당초 공급일 지금 대손건의 매출 즉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기에 작성 일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당초 공급일이 2024 1230. 자, 대손 사유 1 파산 2 강제 집행 등등등등 있는데
아까 그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요. 부실전자의 부도로 그랬습니다. 부실전자 부도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어요. 예. 이 회사의 부도 때문에 지금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번에 부도 가로 열고 6월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눌러주시면. 네, 대손 사유 발생일이 부도다라고 해주고 대손 기준일이 부도의 경우는 부도가 난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걸 제외하면은 그 공급된 여기 공급이라고 다 같이 대손 기준일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가 확인되었다라는 거 있었죠? 예, 여기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대손 기준일이 2025년 6월 29일이 됩니다. 2025 06 29가 돼요. 자, 그래서 25년 6월 29일 날이 부도 났다고 입력하니까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입력되죠. 예, 부도의 경우는 이렇게 법으로 6개월이 되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나 부도가 아닌 다른 사유의 경우는요. 대손 확정일은 법원으로부터 뭔가 통지받은 날이에요. 예, 통지받은 날이 대손 확정일이니까 자료 설명을 보고 입력해주면 되고 부도의 경우는 부도 난 날을 대손 기준일에 입력해주면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손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라고 설명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대손 확정일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대손 금액. 대손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이 대손 금액이에요. 만약에 어음이었다, 받으러음이었다. 그러면 받으러음에 그 표시된 금액. 그게 대손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일까요? 그 세금계산서 보시면 알 수 있죠. 얼마죠? 660만 원이죠. 음. 예, 세금계산서 보시면 외상미수금 660만 원,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대손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대손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세액은 대손 금액에서 1.1로 나눠가지고 뺀 나머지만 대손세액으로 딱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6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해가지고 부실 전자 부실을 넣어주면 됩니다. 코드만 들어가고 상호가 빠져버리네요. 상호를 입력을 해줄까요? 주식회사 부실전자. 네, 이렇게 하면 다 작성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신고할 때 대손 건이 3건이다 그러면 3줄로 다 작성하면 돼요. 한 건이면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대손세 공제 받을 건이 2건이면 두 줄 이렇게 작성하면 밑에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대손세액 60만 원이 어디에 반영됐는가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신고 엔터. 네, 어디에 반영됐느냐 보면은요.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8번에 보시면은 대손세액 가감이 8번이죠. 자, 가감에서 지금은 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출세액에서 6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켰죠.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에 매출로 생긴 세액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는 식으로 매출세액을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그러면 대손세액 가감하지 말고 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가감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공제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지금은 공제란 말이에요. 공제받았는데 자 부실전자가 지금 이제 25년도에 이제 공제받았단 말이에요. 25년 확정 때 이렇게 공제받았는데 부실전자가 26년에 다시 재화를 했어요. 재건. 예. 부실전자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계속 앞으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서 660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럼 받아야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60만 원 송금 받았으면 이 60만 원 다시 납부해야 돼요. 공제 받았던 거를. 그래서 대손세액은요. 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산할 때도 있어요. 가산. 가산할 때는 언제나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고 할 때입니다. 예. 다만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 하더라도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안 한 건이면은 여기에 납부할 필요 없어요. 대손세 공제 받은 것만. 그때는 여기다 다시 양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양수로 처리할 때는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기 대손세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해요. 그때는. 네. 대손금을 받았다 할 때 이제 그 세무서에 다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대손세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그리고 그러면 대손 사유는 뭐가 되느냐? 여기 1, 2, 3, 4, 5에 없어요. 기타. 아, 기타라고 해가지고 사유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대손금 회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대손금 회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대손세액을 여기서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여기 부가세 신고서는 반대로 나오니까 여기에 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손금이 회수된 거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4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제받는 것으로 문제를 냅니다만은 대손세액이 회수되었다. 대손금이 회수되었다. 이거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반영해라.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한 번쯤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대손 발생에다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예, 매출자는 대손 발생이고 그 옆에 대손 변제가 있어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손 변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실전자가 대손을 즉 부도를 낸 회사잖아요. 그럼 부실전자도 요 60만 원은 부실전자는 60만 원이 매입세액이니까 24년도 12월 30일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25년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요 60만 원 부실전자가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우리 회사가 세금비에서 발행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부실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세무서에 변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전자가 작성해야 되는 것은 대손변제.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청은 대손 발생이라고 해서 판매자는 대손 발생에다가 내어서 공제 받으면 되고 그 부도를 낸 회사 거기는 대손 변제에다 작성해 가지고 세금을
공제 받은 것을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돼. 그래서 대손 변제 쪽에서는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매출자 입장에 대손 발생만 시험에 내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라고 그랬죠. 회계 처리.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 12월 30일자로 수행하라. 자, 그러면 대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월 30일자에 합계전액산표를 가가지고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이지 않습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25년 12월 30일 현재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합계전액산표 가실까요? 660만 원 이상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손 처리해야 될 게 660이죠? 그 중에 60만 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시켰으니까 6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12월 30일 날짜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보는 겁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18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180만 원을 먼저 정리합니다. 660 중에서 외상 매출금 660을 정리할 때 180 정리. 모자라는 거. 아까 60만 원은 부가세 애수금에서 정리를 해요. 부가세 애수금 우리가 그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가세 애수금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돼요. 대손 처리할 때. 그리고 모자라는 거 있겠죠. 모자라는 것은 단기의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에서 일단 180 상계하고 그다음에 60만 원은 부가세 애수금에서 상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치면 240밖에 안 되죠. 그러면 660에서 240 빼면은 420만 원이네요. 420만 원은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를 한다. 자, 그래서 대손 처리 전표는 12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전표로 가시겠습니다. 일반 전표의 날짜는 12월 30일로 하겠습니다. 아까 대손 처리를 12월 30일로 하라고 그랬죠? 회계 처리를.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부실상사, 부실전자, 적요는 대손 처리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여기다가 하자하겠습니다. 대손 처리. 금액은 66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처 원장에 외상 매출금의 부실전자 건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받았지만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660 할 텐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대변에 없애주고 이제 차변을 정리할 때 차변 해놓고 저 108번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109가 나오죠. 109가 대손 충당금, 즉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네, 엔터로 가셔서 대손 처리 그 적요 그대로 쓰시고 아까 확인했던 금액 있죠? 180만 원. 차변에다가 정리하면은 이제 대손 충당금은 제로가 돼 버리겠죠? 그다음에 부가세 애수금에서 60만 원 정리해 줍니다.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 부가세 애수금, 네, 대손 처리 60만 원. 왜 60만 원이냐 하는 것은 아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 6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시켰잖아요. 이걸 회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하는 방법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마이너스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6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이 여기 420만 원 나오잖아요. 요거는 비용 처리해야 돼. 그래서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손삼각비는 800번대. 835원이에요. 835죠? 네. 835. 420만 원. 예.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대손세 공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문제로 낼 때 요거를 수행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손 확정일에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두 가지를 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270페이지에 그 풀이를 한번 보면서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제에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속 서류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눌러가지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입력했었고요. 당초 공급일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24년 12월 30일. 대손 사유는 자료에서 부도가 났다고 했으니까 부도 6월 되는 날 하고 대손 기준일은 부도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부도가 아닌 다른 사유일 때는 당초 공급이라고 같은 날짜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대손 확정일은 부도의 경우는 이 대손 기준일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부도가 아닌 다른 사유일 때는 문제에서 무엇을 통지받은 날이 며칠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이 며칠이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게 대손 확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손 금액은 그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안 돼요.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어음이면 어음에 기록된 금액 전체를 세금 포함해서 전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대손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 검색하시고 한 줄을 마무리하시고 두 건이면 한 줄 더 작성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월 30일에 대손 처리 회계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부실전자 660만 원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정리를 하기 전에 합계전액세안표에 가가지고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를 미리 보고 이 전표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전액세안표에서 가서 봤더니 180원 잔액이 있었어. 180만 원 잔액이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이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이니까 대손충당금은 꼭 109번을 써야 돼.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으로 180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애수금 그 다음에 정리해야 돼. 부가세 애수금 60만 원을 차변에 기입하면은 부가세 애수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차익을 보면은 420만 원이 빨갛게 차익이 나온다고 보였죠. 이걸 맨 마지막에 대손삼각비로 맨 마지막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 대손삼각비가 여기에는 지금 두 번째 줄로 입력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 대손삼각비는 맨 끝에 입력하게 됩니다. 먼저 정리할 것부터 정리하고 나서 모자라는 금액을 대손삼각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손삼각비를 중간에 입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입력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은 과세표절 및 매출세액의 요 8번에
세액란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팁에 있는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손세 공제와 또 변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어, 표 하나로 했는데 우리는 공제 대상자의 신고 이것만 우리가 해본 거예요. 자, 보석 서류는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춘 내용만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돼요.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는 뭐가 될까요?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아직 갖추지 않은 거예요.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요. 대손이 발생했지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세액공제 받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좀 깐깐한 회사는요. 이게 신용거래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어떤 회사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예, 신용거래를 하겠다고 거래를 하자. 나도 이제 전자 대리점 회사라고 하고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신용거래를 하자. 그러면 외상으로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탁기도 사오고 냉장고도 사다가 이제 팔 건데 그럼 그 회사는 우리 회사를 아직 잘 몰라요. 모르니까 외상을 달려고 하면 만약에 당신이 외상을 떼먹으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토지 같은 거, 건물이 있으면 담보 제공해라. 예. 뭐 부동산 토지 없으면 뭐 아파트 살고 있으면 아파트 담보 제공하자. 그래서 이 담보 설정이라는 거 있죠. 건전한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건전한권을 얼마 설정해야 돼? 한 3억 정도 되면 되겠다. 그러면서 외상을 최대한 한 2억까지는 내가 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그 약정을 하는 회사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미리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못 받을 걸 대비해가지고. 그랬을 때는 대손세 공제를 받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부도가 났더라도 삼성전자는 우리 그 담보 제공했잖아요. 근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 그 법원 통해 가지고 처분해 가지고 자기 돈 챙겨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춘다 하는 말은 대손이 확정돼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 예, 담보 물건을 확보해 놓은 거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죠. 예. 부가세 신고서에 그래서 대손 발생 시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로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입력돼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손금 회수했을 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다는 마이너스로 넣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대손 가감란에는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그만큼 늘어나요. 회수 때는.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했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사변의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아까 했고 대손 충당금 180만 원 정리했고 모자라는 거 대손 환급비로 정리했죠. 대손 발생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자, 근데 부실전자가 돈을 갚겠다고 입금해 왔어요. 현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66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부가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이수금 60만 원. 나머지 6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 다시 충당합니다. 이 대손금 회수 때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이수금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게 없다면은 이 대손 충당금으로 다 충당하면 돼요. 660을 전부.
그래서 대손 발생 시는 대손 확정일에 하는,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회수한 날짜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자가 하는 것이고, 자, 변제. 이거는 매입자입니다. 시험에서는 내지는 않는데 읽어보시면은 부속서류는 똑같아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가면 그 두 번째 탭에 대손 변제라는 탭이 있었죠. 거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 세액란에 양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발생이 여기에 요거는 변제니까 매입세액이죠. 매입자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거기에 대손 처분 받은 세액란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반영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갚았어요. 그러면 다시 매입세 공제를 다시 받으면 돼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변제 대손 세액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 60만 원 그리고 대손 세액에 대해서만 60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매입 채무가 660이 아니라 60만 원. 대손 세액에 대해서만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손금을 갚았다. 그러면 대변에 660만 원 현금 나가겠죠. 차변에 매입 채무 600만 원 외상 매입금 감소시키고 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증가시켜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대손 변제 시에는. 그래서 밑에 있는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는 매입자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AT 시험에서는 위에 있는 공제 신고서로 출제를 한다. 위에 것만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공제 받는 쪽에 관련된 회사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도가 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대손서의 변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이제 맨 위에서부터 1번, 2번 쭉 번호가 있었잖아요. 1번이 세금계산서 매출 중에 11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한 매출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기타 과세니까 건별. 건별로 입력한 게 4번에 들어가요. 간주 공급이라든가 간주 임대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세율란이 있었죠. 5번, 6번.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세금 기산서를 발급한 영세율은 5번에 들어가요. 12번 영세 유형이죠.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한 건 6번. 16번 수출.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7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예제는 없었고 대손세액 가감은 여기 8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마이너스로 반영되는 걸 해봤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으로 넘어와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니까 51번 과세, 52번 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 전부 다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에 들어갈 거예요. 51, 52, 54, 55 수입. 그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이면 11번으로 들어가요.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죠. 또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을 세금계산서로 수치받고 매입했다. 그러면 여기 11번에 가야 되고 무형자산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 예, 무형이 아니라 유무형, 즉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거기 매입분이 여기 들어가고 예, 매입세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있으면 확정신고 때 12번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하면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또 의제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54 불공으로 처리한 거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다시 나타나죠. 54 불공은 여기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도 나타나고 또 밑에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주게 돼 있어요. 16번은. 그래서 15 빼기 16으로 해서 여기 나번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여기 나번에 나타나죠. 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세부 내용. 신용카드,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패자원 이런 것 등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부 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그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 충분히 자주 들락거리면서 봤고요. 우리가 TAT 2급에서는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그렇게 많이 가서 보진 않았어요. 우리 FAT 1급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정리분계가 있죠. 납부세액이 있을 때,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것도 FAT 1급에서 많이 해봤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이 내일이 되겠죠? 내일은 275페이지에 수행 과제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